오늘은 이제 그 역행성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 우리 어깨 인공관절에서 그 방향 자체가 볼앤 소켓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깨 그동안 쭉 발표해서 어깨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운동인지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걸 왜 할까에 대한 초점으로 조금 더 발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깨 그 리버스 숄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분들을 먼저 좀 보면요, 보통 이제 어깨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면 회전근개가 파열되든지 아니면 어깨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이제 명명한다고 합니다. 좀 특징적으로 어깨 통증과 가성마비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가성마비는 이제 신경은 다 정상인데 마비랑 비슷한 증세가 다른 원인으로 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성마비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역행성 어깨 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 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어깨 인공관절은 그냥 원래 있던 어깨 모양대로 우리가 휴머러스가 볼이 되겠고 스캐플라가 소켓이 되는, 보통 그렇게 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역행성은 이제 그게 위치가 바뀌어서 휴머러스가 소켓이 되고 그 스캐플라가 볼이 되는 형태로 이제 어깨 관절을 바꿔서 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하겠지만 그 어깨 관절 모양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가동범위나 삼각근을 회전근개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하게끔 좀 바꿀 수 있던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이거 영상 한번 같이 보고, 네, 짧은 영상인데요. 야구공 모양의 상완골 윗부분과 접시 모양의 견갑골 관절과를 절단한 후, 기존과는 반대로 윗부분을 접시 모양으로, 견갑골은 공 형태로 치환한다. 이렇게 되면 어깨의 회전 중심이 안쪽으로 또 아래쪽으로 옮겨지면서 삼각근이 팽팽해져 삼각근의 힘으로 잠깐만 멈춰주시면. 방금 움직임인 거랑 어깨 모양에서 좀 봤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깨 모양 같은 어깨 모양이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수직하게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양 자체가 완전 수직하게 바뀌고, 그때 삼각근의 텐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긴장도도 좀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움직임을 봤을 때 보셨겠지만, 우리가 원래 컨벡스하게 움직이던 관절이 컨케이브하게 약간 움직임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실한가라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게 딱히 나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그 어깨 움직임이랑 글라이딩 방향이 똑같이 가는 거를 좀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오목한 관절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인데요, 이제 65세 이상인 환자분들 중에 봉합할 수 없는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관절염증이랑 가성마비가 동반되는 경우,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회전근개에서 큰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 역치환술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성 종양으로 어깨를 많이 드러낸 경우 4조각이나 이렇게 3조각 이상 그 골절된 사람이나 골다골증을 좀 동반하는 사람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기존에 있던 인공관절은 회전근이 건강해야만 수술 후에 피드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삼각근이 회전근개 역할도 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좀 좋지 않더라도 수술 후에 어떤 피드백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근의 긴장이 올라가서 이제 가동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전 반경이 0도에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30도까지는 극상근이 도와줘야 되는데, 삼각근의 텐션이 올라가니까 극상근이 굳이 안 도와줘도 삼각근의 텐션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수술을 한 95%의 환자들이 이제 수술 후에 좀 비슷한 스포츠를 좀 재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한 후에 통증은 이제 증가했다고 보는 사람은 이제 한 13%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후에 좀 피드백이 좀 좋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스포츠를 얼마나 좀 복귀하냐라는 대한 그 한국 그 분들이 쓴 논문인데, 원장님 스승님이신 유재철 님도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얼마나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그 스포츠로 복귀를 하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제가 글 그어놓은 거를 보면은 별로 표본이 많이 없다, 일단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밑에 보면은 수술을 한 다음에 63% 정도가 일단 복귀를 했고, 복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9.1개월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기타 뭐 특별한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는 거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치환수를 하고 나서 비교적 이제 피드백이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찾아본 건데,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그냥 요렇게 좀 이렇게 좀 증거들이 나와 있구나 라는 건데, 이제 스캐플라 안정성이랑 델토이드가 어깨를 좀 컨트롤하는 거를 역치환술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걸 조금 이제 비교해서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서브 아크로미온의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 삼각근까지의 거리도 굉장히 좁아져 있어서 모멘텀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모멘텀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팔에 들어올리는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유발한다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상근이 기능 저하를 하더라도 그 에이비덱션 초기에 삼각근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좀 손상이 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활인데, 재활은 이제 다른 재활에 비해서, 인저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느린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간 자체는 이제 16주 정도로 했지만 그 16주 동안 하는 내용들 자체가 재활이 좀 소극적인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뭐 1주 차는 거의 없었고, 3주 차까지 했을 때도 이제 재활 목표 자체가 그냥 수술 부위 보호하고 붓기 감소하고 통증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어깨는 그냥 PROM 정도만 점진적으로 하고, 팔꿈치나 손목만 AROM을 좀 하고 근육 억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PROM 정도만 하는 것 같다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슬링이나 이런 거 좀 착용해야 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좀 베개 이용해서 좀 팔을 들고 자야 된다, 이제 그런 좀 조치가 있었고, 주의사항인데 이제 보시면 당연히 아까 어깨 PROM만 한다고 했으니까 AROM, AAROM 당연히 못할 거고, 그다음에 특히 좀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이랑 하이퍼 익스텐션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팔이 좀 뒤로 가는 동작들을 조금 많이 제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의사항 자체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언급해서 좀 이런 건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보 아래에 작은 베개나 수건 깔아놓고 젖혀지지 않게, 누워있을 때나 이럴 때 젖혀지지 않게 좀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PROM에서 이제 스캐플라 플레인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을 조금씩 하는데, 이제 익스턴 로테이션, 플렉션, 스캡션인데 다 이제 PROM 이어서 그 치료사가 좀 도와주는 자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H 조인트 플렉션, 테이블 슬라이드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자 운동이나 이제 앉아있는 상태에서 호리존탈로 좀 움직일 수 있다 하고, AROM은 하지 않고 AAROM은 엘보, 손목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어깨 PROM,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이 0도 좀 중립 자세를 할 수 있냐까지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인 자체도 그냥 스코어 4 정도 이하일 때 좀 한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조금 운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붓기나 통증 최소화하고 어깨 PROM 좀 정기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AAROM과 AROM을 좀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견갑골 주변에 이제 근육들 좀 활성화하고, 델토이드도 조금씩 이제 하는데,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는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같은 이유로 숄더 익스텐션도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링은 이제 계속 좀 착용해야 되고, 활동 중인 시간에는 조금씩 슬링을 좀 줄인다고 합니다. 주무실 때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하이퍼 익스텐션을 좀 방지하기 위한 동작들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잔보다 무거운 거, 조금 부하가 많이 걸리는 동작들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비슷한 동작들이더라고요. 다 영상을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어서 다 확인을 했는데, 거의 다 그냥 다른 걸로 잡고 팔 들어 올리고, 뭐 팔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는 한측으로만 내리고, 약간 뭐 이 정도 동작 선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아는 동작일 것 같아서 따로 더 첨언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ARM은 이제 수파인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플렉션, 그 다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거 정도 하는데, 뭐 서서 하지 않고 굳이 누워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팔에 대한 중력에 대한 부하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수파인에서 한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렝스는 견갑골 주변에서 들어가는데 스캐플라 리트렉션이랑 이제 스탠딩 자세에서 스캐플라 세팅 하는 거, 그 다음에 스캐플라 세팅 하는 걸 좀 지지해 준다고 하는데 뭐 크게 뭐 동작 자체는 없었고 그냥 팔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로우는 이제 내린 상태에서 좀 당기는 동작인데 아무래도 팔을 이렇게 들고 아직 하는 걸 계속 제한한다고 했으니까 또 내려놓고 똑같이 어깨뼈 이렇게 리트렉션 할 수 있게 당겨주는 것 같고, 임페리얼 글라이딩은 그냥 저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봤는데 그냥 영상 보니까 팔 베드에 올려놓고 스캐플라만 밑으로 내리는 약간 디프레션의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델토이드는 이제 아이소메트릭으로 이제 스캐플라 플레인에서 좀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페이는 4 이하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에서 좀 어느 정도 근육 수축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AROM, PROM, AAROM 다 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가를 넘어가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동을 좀 한 번씩 보여줄 수 있어요? 스카프라 세팅. 스카프라 세팅 이제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이제 수술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전방하면 안 되니까 이제 스캐플라 지금 뒤쪽으로 모아주는, 아니면은 뭐 세팅 정도의 개념은 그냥 아직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어서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나토미컬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냐 정도로만 잘 이 단계에서는 해줄 수만 있다면, 뭐 어차피 아직 팔을 들어 올리고 하는 걸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스캐플라 세팅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팔을 조금씩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3서부터 보는데 통증을 좀 최소화하고 어깨 숄더 PROM 조금씩 진행하고, 그 다음에 스캐플라 플레인에서 숄더 PROM 인터 로테이션까지 조금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숄더 AARM과 ARM도 같이 진행하고, 델토이드는 이제 아이소메트릭에서 조금 힘을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견갑골도 계속 스트렝스 유지하고,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 엑서사이즈도 같이 하고, 슬링은 여기서부터 중단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숄더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PROM은 모든 그 평면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아나토미컬 플레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면에서 완전하게 좀 견갑골이 움직이고 해야 된다라는 거랑, 이제 뭐 아까 그 호리존탈 플레인에서 움직였던 그 테이블을 조금 경사지게 해서 약간은 그 중력을 조금 거스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ARM을 조금 하게 되고, 몇 벽등강 분리, 지팡이 사용해서 시티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다 해왔던 내용이라서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M에서 이제 시티드 앉아서 스캡션 동작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수파인에서 90도 탄성을 갖고 이제 포워드 엘리베이션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엘리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그냥 사실상 플렉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밴드 잡아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 이제 플렉션 방향으로 운동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올라갔는데 90도까지만 올라가는 동작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뼈 주변에서 저번에 그 팩토럴리스 그거 테어 수술이었나요? 아무튼 그거 할 때도 비슷한 동작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게 뭐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 쪽에 어떤 통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델토이드는 지팡이 사용해서 시티드에서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고, 이제 원래 제가 그냥 벽에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뒤만 돌아주실래요? 이제 그 벽에다 대고 이렇게 좀 밀어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굴리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밀는 느낌을 주면서 좀 굴리면서 좀 모터 컨트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조금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계속했던 리듬인데 이것도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그냥 큰 의미보다는 그냥 약간의 어깨에 퍼츄베이션을 주면서 그 스테빌리제이션을 좀 잡을 수 있나 정도로만 가능한 단계이기도 하고, 그냥 그 정도 의미로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이렇게 흔들어 줄래요? 그냥 버틸 수 있냐 없냐, 여기서 버틸 수 있냐 없냐 이 정도로만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까지는. 네.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이제 140도 이상 들고, 이제 이스터 로테이션 30도 이상, 그 다음에 인터 로테이션 50도. 그래서 뭐 기준을 잡으면 약간 이제 그 뒷주머니까지 손이 가는지로 보는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더 큰 동작들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전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다른 재활에서랑 이제 비슷한 강도로 들어가고 또 왜 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10파운드 이상은 우리 무게로 치면 3kg 정도, 3점 몇 킬로 정도 되죠. 5.5kg. 아무튼 그 정도 이제 들어올리지 않기, 그 정도 이상의 무게는 들어올리지 않기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ROM이 모든 면에서 다 나와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견갑골 주변에서 이제 숄더 익스텐션, 밴드 숄더 익스텐션, 이제 그냥 잡고 어깨뼈를 약간 리트렉션 하는 느낌으로 이제 모아주는데, 여기서 가능하다면 손 방향도 엄지손가락이 뒤로 가게 좀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약간 익서 로테이션을 유도하는 건데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앉아서 당기는 것도 이제 여기서 팔까지 같이 쓰면서 당기는 거. 그 다음에 로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로베리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동작인데 라고 해서 그냥 봤는데, 약간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노머니라는 이름으로 명칭했었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이제 이거를 조금 괜찮으면은 밴드를 잡고도 같이 좀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라운모어라고 하는 동작은 제가 좀 아직도 많이 쓰는 동작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 오른쪽 맨 끝에 중간쯤에 있는 저 사진이랑 같은 동작인데, 뭐 밴드를 들고 해도 되고 덤벨을 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밴드를 들고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디딤발에서 안정감이 없어지면 밴드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디딤발에서 안정감도 같이 주기 위해서 밴드를 잡고요. 그 다음에 당겨주면 되는데, 그냥 그럼 로우랑 무슨 차이냐라고 봤을 때 약간의 소라식 로테이션까지 같이 허용하는 좀 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도 당겼고 그냥 팔을 펴고 리트렉션도 했는데 라운모어랑 큰 차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운모어는 여기서 약간의 로테이션까지 해서 우리가 스캐플라만 움직였고, 스캐플라랑 팔을 같이 움직였고, 스캐플라랑 팔이랑 소라식을 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나아가는 순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뭐 이렇게 고정하고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토이드는 계속 운동을 하는데 강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리드믹 스태빌리제이션도 계속하고, 이제 쿼드룹 자세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우리 저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볼 스태빌리제이션 온 볼, 저거랑 같이 묶어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 네발기기 자세라고 하는 자세에서 요것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견갑 주위 밑에 써있는 트라이포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쿼드룹에서 내가 3개로 버티면 트라이포드가 되고요. 이 자세에서 얼터네이팅 아이소메트릭 되면서 따로 떨어지게 되면은, 대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동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벽에다가 볼을 대고 이렇게 드는 상태에서 벽에다 볼을 대고 밀어내면서 굴리는 이런 동작까지 하게 되면은 반대쪽 어깨에서, 그러니까 디딤하는 어깨에서는 안정감을 조금 유도하고, ST 조인트의 안정감을 조금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손, 벽을 밀고 있는 손에서는 이제 모터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유도할 수 있는 동작이라서,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 트라이포드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쿼드룹 얼터네이팅, 그 다음에 이제 볼온 스타빌리티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NF인데요. 이제 D1 패턴에서의 그거랑 D2 패턴에서의 리프트랑 두 개 다 리프트로 동작으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면은 저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우리가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라운모어까지 했었던 움직임까지, 소라식 움직임까지를 허용하지 않냐로 볼 수 있는데, 허용하게 되면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가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뜸 서서 하라고 하면은 엄청 흔들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좀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단계를 나눠보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는 이제 수파인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수파인 자세에서는 내가 애초에 바닥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까지가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바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때문에. 그럼 수파인에서 됐으면 이제 우리가 프론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릴링, 하프 릴링이나 그냥 톨 릴링 자세에서 같이 하게 되고, 저는 뭐 굳이 따지면 톨 릴링을 먼저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좌우에 어떤 불안정이 있을 때 얼터네이트로 들어가면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톨 릴링, 그냥 무릎 꿇은 자세에서 엉덩이 들고 밟은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는 D1, 그 다음에 같은 손이라고 치겠습니다. 같은 손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D2 패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D2 패턴으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냥 저는 조금 더 만약에 그 몸통을 회전하는 걸 좀 유도하겠다면 저는 그냥 같은 손으로 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되면은 이제 하프 릴링에서 똑같이 D1 패턴, 그 다음에 같은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D2 패턴까지 되다. 여기서도 보면 안정적이다 하면은 이제 그때 서서 또 마찬가지로 그냥 스탠딩 자세에서 D2나 D1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괜찮으면은 이제 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잘한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조금 바꿔주면 되겠죠. 아니면 강도를 올리거나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하는 게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바꿔서 우리가 강도나 환경은 조금 더 조절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간단한 스캐플라의 움직임에서 팔의 움직임을 같이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고 소라식 움직임을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그냥 팔을 들어서 내 몸통만 유지하는 트라이포드 자세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내 사지를 멀리 보내면서 우리 트렁크에서는 조금 더 불안정한 환경을 만드는 쿼드로 월터네이팅 아이소메트릭을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깨 들고 있는 팔에 그 모터 컨트롤까지 같이 유도하는 동작까지 넘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PNF에서도 그런 환경과 과제를 조금씩 수정해서 이 환자한테 맞는 강도를 적용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 없는 ROM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이제 로테이터 커프 운동과 이제 숄더 스트렝스랑 뭐 등등등 운동을 좀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여기서는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푸시업 플러스 자세. 사실 이 푸시업 플러스는 제가 아까 했던 그것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낮은 강도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두 발과 두 손 자체가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어서 이게 더 먼저 나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제 푸시업 플러스를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 모양으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W 모양으로 이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움직이는 자세로 좀 갈 수 있고, 처음에 프론에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시팅이나 스탠딩에서 하게 되면은 중력 부하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강도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프론에서까지 해서 내 중력 저항까지도 충분히 버틴다 그러면은 밴드를 잡고 W를 조금 더 유도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깨에서는 익성 로테이션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오는 게 프론 자세. 아까 우리 익스텐션 계속 하이퍼 익스텐션 계속 막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론 자세에서 내가 중력 저항을 이기면서까지 익스텐션을 갈 수 있는가, 뭐 갈 수 있어야 이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되고, 이제 다이나믹 허그라는 동작도 처음 봤는데, 아까 이제 이렇게 로벨이라는 동작이 이렇게 벌리는 동작이었다면,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앉는 동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저항 밴드를 가지고 다이나믹 허그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밴드를 걸고 포워드 펀치인데, 일단 뭐 양손 이렇게 우리 프로트랙션 하는 느낌으로 양손 같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데, 또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손으로 하게 되면은 회전에 대한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회전의 움직임이 안 나오는데, 한 손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디딤발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그냥 프로트랙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회전하면서 멀리 뻗는다는, 리칭한다는 느낌까지 조금 더 우리가 유도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의 운동이랑 Y 운동은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처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W랑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서서 벌리는 운동, 들어주는 거 하고 괜찮으면은 풀온에서 똑같이 블랙번 하듯이 그렇게 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델토이드는 이제 뭐 기능적 위치에서의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잘 버티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꼭 스캡션 플레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앞에서도 하고 옆에 에비덕션 상황에서도 하고 이렇게 좀 같이 가서 델토이드를 같이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엘보에서는 저항 없는 바이셉스 컬, 그 다음에 저항 EC 뭐 밴드를 가지고 저항 EC 바이셉스 컬,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라이셉스까지 같이 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터 커프에 대한 운동들인데 다 아는 운동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익슬 로테이션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이소메트릭으로 처음에 진행하고, 왜냐면은 지금까지 뭐 회전을 하는 동작들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로테이터 커플만을 어떤 타겟으로 하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왜 이제 와서 이걸 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로테이터 커플을 이렇게 막아주는 동작을 하니까 그래 좀 그 수술 부위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소메트릭하게 익설 로테이션이나 인터 로테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 라잉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익설 로테이션, 그 다음에 저항밴드를 주고 서 있는 상태에서 익설 로테이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 로테이션까지 같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라인에서의 에비덕션, 마찬가지로 서서 하는 거랑 사이드 라인에서 하는 에비덕션 하는 거랑 차이도 그 우리가 중력 저항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테이터 커프 운동에서도 한 손으로 하냐 양손으로 하냐는 내가 조절할 수 있냐 없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렁크가 좀 많이 불안정한 사람이면은 양손으로 같이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조절이 가능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한 손으로만 조절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사실 근데 PNF도 하고 다 할 정도면은 이 정도는 한 손으로 충분히 가능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PNF 패턴에서 제가 먼저 앞서 보여드렸지만 그때는 그냥 PNF 패턴을 해라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저항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아까는 위로 올리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보통 이제 찹이라는 동작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각선 아래로 내리는 동작까지 좀 같이 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모든 움직임이 통증 없이 잘 나올 때, 그 다음에 스캐플라가 역학적으로 모든 운동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그것도 환측이랑 건측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언급했었던 킥대시랑 이제 PEN이라고 하는 평가지로 우리가 조금 그 환자의 상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보통 이제 보니까 다 그냥 그 약간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는지 뭐 할 때 아픈지 없는지 약간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뭐 그냥 해서 점수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넘어가도 되는지 아직까지는 이 단계에 머물러야 하는지 좀 평가해 볼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아서 일단 저는 아까 뭐 이렇게 운동 복귀하는데 큰 지장이 이렇게 그런 불편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불편감이 아무래도 이렇게 노령 환자분들의 어떤 운동 그 스포츠 수준에서의 얘기인지랑,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건 처음에 궁금했다가 그냥 영상 찾아보니까 계속 그냥 컨케이브하게 움직이길래 그냥 그렇겠구나 했는데, 그게 제가 잘 찾아본 게 맞는지 두 가지 정도가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숄더 GH 조인트가 움직일 때 이제 약간 반대 움직임으로 미끄러지면서 팔을 들어 올린다거나 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봐도 괜찮은지 그거랑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스포츠 활동하는 게 네. 제가 이제 리버스 토탈 숄더에서 고령에 이미 이제 터미널 환자들 65세 컵 다 터지고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이전에 했던 지난번 주제가 이제 프록시멀 휴먼 프랙처, 너무 심하게 골절이 돼서 이게 GT도 더 이상 펑션을 못할 것 같아요. 깨져서. 그러면은 리버스 토탈 숄더를 젊은 나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프의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커프 펑션은 이니셜. 네. 델토이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델토이드 하는 이유가, 델토이드가 날아가면 이 수술 못해요. 그래서
델토이드가 펑션 우리가 EMG 했을 때 이게 펑션이 없다. 그러면 이 수술 마지막 우리가 옵션을 못하는 거지. 델토이드를 늘 주의 깊게 키워놔야 되는데 대부분 저까지 오는 분들은 델토이드 펑션 떨어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이 안 좋게 스포츠 선수들이 심한 골절을 입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AVN이나 뭐 이런 게 와서 문제가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버스를 할 수 있고 토탈 샬도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제가 발표할 때 이야기할 건데 지금은 토탈보다 리버스가 더 낫다 이런 모멘트 저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복귀는 대부분 90% 이상 복귀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신 이제 어깨를 정말 많이 쓰는 스포츠가 되겠지. 그거 말고 뭐 달리기 하고 뭐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정도 단계에서. 감사합니다. 역행인가요? 그냥 해부학적 인공 관절을 했을 때 가성마비 환자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가성마비 찾아봤어요. 네. 그냥 보통.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경은 정상인데 혼자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데 이제 이끌어주면 또 들 수 있는 그런 증상이더라고요. 그냥 인공 관절은 로테이터 커프 타이어를 그대로 놔두고 뼈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여서 가성마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어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성마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비가 아닌 거죠. 결국. 신경은 멀쩡하니까. 그래서 숄더 파랄라이시스는 우리가 먼저 처음에 페인 때문에 못하는 건지 그래서 페인을 먼저 이제 리도카인 쓰면서 통증이 좋아졌을 때 실제로 되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이니셜에 30도까지 못 들면서 이렇게 들어요. 팔을 못 드니까 이렇게 드는데 여기까지 딱 들어주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델토이드 힘을 줬을 때 이제 아이소메트릭하게 힘을 줬을 때 수축하는지 그것도 체크를 했을 때 얘는 문제가 없구나, 신경적 문제가 없구나 EMG도 하고 문제가 없는 걸 체크했을 때 가상마비라고 정의를 하고 실제로 매식 테어가 있고 숄더 파랄라이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휴메럴 헤드가 어퍼 마이그레이션 돼서 이렇게 된 상태의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근육이 다 말라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숄더 파랄라이시스라고 정의를 하고 그때는 리버스를 했을 때 리버스에 아까 전에 앞에서 이때까지 했는 이야기는 델토이드 펑션으로 다 이걸 극복하는 거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거고 토탈 숄더는 저거랑 달라요. 토탈 숄더는 커프가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을 때 아스로시스나 결국 관절염이 있는데 커프는 살아있으면 토탈 숄더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리버스로 다 대체되고 있어요. 일단 이게 수술할 때는 데스펙토럴 어프로치가 앞쪽을 따고 들어가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결국 커프가 이제 문제되는 게 뒤쪽이 아니라 이 어깨를 문제가 됐을 때는 밸런스가 중요한데 커프가 이제 터졌을 때도 위쪽이 커프가 터졌을 때도 밸런스 앞뒤로 무너지는 게 아니면 수술 안 해도 되고 그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앞쪽이 막 터졌어, 공간 디펙트가 있으면 앞쪽으로 빠지겠지. 그래서 앞쪽으로 슬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케이스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서브스캡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꼬매줘요. 그래서 수술 후에 그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잘 안 하고 대부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중요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아스로플라스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하고 한국은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고 근데 지금은 아스로플라스티는 정말 저희 아산 많이 하죠. 삼성에서도 한 10개 중에 한 4개 정도 리버스를 했어요. 그래서 3차 이제 종병에서 마지막 터미널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리버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일본에 그때 우리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수가야 쌤이 했던 이야기가 그전에는 SCR이 작년에 제가 갔을 때 SCR이 열풍이 있어요. SCR로 다 이제 인대를 다시 이제 오토그래프트로 이식해서 붙여주는 SCR 열풍이었는데 그 뒤에는 지금 현재는 어드밴스 같은 떼가지고 그냥 땡겨서 붙이는 아무튼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컵할 때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일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더 낫냐라고 했을 때는 둘 중에 SCR 지금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유튜브 보면은 제가 인터뷰하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네 생각 어떠냐 했을 때 발로 걔가 이제 메이오에서 대빵 거의 지금 헤드커트인데 그분이 했던 그 스텝이 했던 이야기는 SCR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세컨 스테이지로 리버스 하는 게 맞다라고 자기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수술 한 번에 끝낸다 그러면 리버스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을 수술 2번을 고려한다 약간 리버스 하기 아깝다 그러면은 SCR을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SCR은 수술 자체가 P4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도 결과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수술은 이게 프로시저에 따라서 다 결과가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SCR은 조금 다들 꺼려하는 분위기를 바꿔고 있어서 결과가 그렇게 좋다라고 나는 보고가 있진 않아요. 이 수술을 하면 기내는 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정성에 대한 점이 좀 낮지 않을까 해서 혹시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소켓이 빠질 확률이 있는지 그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सब스캡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고매놔요. 빠지는 경우 잘 없어요. 생각보다 타이트해가지고 볼이 저게 글래노스피어라고 해서 볼 안에 딱 박혀있는 저 볼하고 텐션이 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거는 다 확인하고 수술할 때 빠지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सब스캡을 예전에는 सब스캡 안 꼬맸어요. 근데 지금 다 죄다 꼬매고 있지. 일단 RSA 수술 잘 몰랐었는데 뭐 리버스라고 해서 컨벡스 관절에서 컴케이브로 바뀌는 거 잘 설명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수술하게 되면 이제 관절면 자체가 저기서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 범위 같은 일단 구조가 달라지다 보니까 운동 범위 같은 것도 혹시 좀 차이가 있는지. 네. 저는 오히려 근데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관절 중심의 자체에서 우리가 그 모멘텀이 딱 길어지다 보니까 그 특별히 막 관절 모양이 그 움직임이 바뀐다 뭐 움직임이 개선된다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움직임을 하는데 누가 주체를 하냐 누가 조금 더 그 개입을 많이 하냐의 차이로만 보고 오히려 움직임은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결과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네. ROM은 증가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술해보면 여기를 타이트하게 하니까 이게 잘 인성화되잖아요. 환자들이 드는 거 우리의 목적은 이게 수술의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못 들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리페어를 못하고 레시브 페어로 이렇게 하는데 기능적으로 환자가 제일 불편한 거는 뭐 아스로시스, 그 로테드 커프, 아스로 이제 퍼시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환자들은 못 드니까 들게 해주세요 이게 메인. 이 수술의 메인은 들게 해주세요. 들 수 있고 이까지 다 풀로는 사실 들기는 힘들어. 그래도 이제 거의 퍼더 엘리베이션이 한 150도가 나와도 만족하는 결과고 그다음에 로테이션이 스트롱 로테이션은 이게 로테이션이 좀 잘 스트롱 로테이션은 선생님 제한이 좀 되는데 왜냐면 워낙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funk셔널리아 힘이 괜찮을 텐데 이게 뒤로 가는 거랑 이제 벌리는 게 좀 오버하게 죽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제한이 있어요. 사실은 ROM은 괜찮죠. 발표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에서 재활 목표의 델토이드 활성화 시작 이렇게 적혀 있는데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활성화 시 숄더 익스텐션을 피하고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좀 시키는지 궁금해서. 이거 제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숄더 포스테리어 델토이드의 일단 기능을 좀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호리존탈 에비덕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숄더 익스텐션이라든지 이런 동작을 하는데 숄더 익스텐션 하지 말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꼭 익스텐션 안 하더라도 플렉션이나 아니면 에어덕션 시킨 상태에서 뉴트럴까지만 가도 델토이드는 쓰여요. 그게 안 된다. 천천히 가면은 그게 안 되면 조금 뭐 속도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관점을 바꿔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하면은 엎드린 상태에서 아까 말했듯이 숄더 익스텐션 자세는 피하면 여기까지만 가도 델토이드는 쓰이고 아니면 에비덕션으로 여기까지만 가도 델토이드는 쓰여요. 굳이 막 젖히지 않아도 근육을 그냥 단순하게 쓴다는 의미니까 뭐 그렇게 바라보셔도 되고 우리가 사실 운동할 때도 굳이 이렇게 안 넘어가는 사람한테 넘기면서까지 델토이드를 쓰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중력이나 가속도에 따라서 안테리어 그냥 플렉션 상태에서 가속도에 따라서 엔테리어가 쓸 수도 있고 우리 포스테리어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어떤 상태에서를 말하는 걸까요? 만약에 서서? 그쵸, 서서나 누워서나 내가 속도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네, 네, 그걸 말했을 것 이용해서 계속 그렇죠. 활성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계속 했던 뭐 하이퍼 익스텐션을 피하고 뭐 인터널 로테이션을 피하고 이런 동작을 피해서 델토이드를 활성화시키는 느낌으로 가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재활이 좀 늦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러면은 좀 롱텀 하였을 때 컨트랙처가 생기진 않을지 좀 근데 일단은 그런 걱정은 저는 크게 하진 않았던 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움직임이 생기고 많은 힘을 쓸 수는 없지만 계속 PROM 움직일 수 없고 힘을 못 쓴다면 PROM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라면은 이제 아이소메트릭, 뉴트럴한 상태에서 아이소메트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딱 그런 걱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네. 리버스는 저도 많이 했던 수술 중에 하나인데 삼성에서 워낙 많이 했고 절반까지는 아니고 40% 정도 리버스였어요. 그래서 만약 커프를 좀 다음 주부터 커프가 시작되는데, 커프는 스몰 테어부터 라지, 그다음에 매시브 테어 이렇게 진행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커프 테어 리페어를 하는 이유가 저기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빠르게 꼬매주고 재활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초음파 보는 것도 쌤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막 커프 환자들 오면은 델토이드 두께를 한번 보세요. 다 얇아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스트렝스닝 하고 우리가 재활을 그렇게 계속 푸시하고 환자들한테 잔소리하고 하는 이유가, 근육이 빠지면 결국 커프는 다 터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좋은데 커프가 터져 있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델토이드 버펙 다 중요한데, 일단은 매시브가 터지면은 수술이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매시브 테어는 그럼 뭐냐, 정의부터 하면은 5cm 테어를 우리가 매시브 테어, 뭐 3cm는 라지 테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은 아시안이기 때문에 5cm까지 그 웨스턴처럼 이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슈프라, 인프라 이렇게 라지 테어가 두 개가 동반되면은 그냥 매시브 테어로 이제 보고 있어요. 3cm 이상인데 슈프라, 인프라가 동시에 먹었다. 슈프라, 서브스캡이 동시에 3cm 이상 라지 테어다. 그러면은 이게 콤바인 되면은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는 매시브 테어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스플라스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토탈 숄더 아나토미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측이 이제 리버스 토탈 숄더인데, 그러면 왜 리버스 토탈 숄더를 하느냐? 딱 봐도 요거는 GT랑 이제 커프가 살아있을 때 붙일 수가 있겠죠. 얘는 다 날리기 때문에 서브스캡만, 여기 서브스캡도 원래 이쪽에 붙어 있는데 다시 다 뗐다가 디테치 했다가 다시 보내서 다시 수출해놔요. 대부분은 서브스캡이 컴플리트하게 다 완전 파열되는 경우는 없어요. 서브스캡은 터졌다 하더라도 밑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브스캡은 다시 꼬매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리버스를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하느냐,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모멘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멘텀이 길어질수록 회전력, 토크죠. 모멘텀이 길어질수록 회전력이 포스가 똑같으면은 회전력이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지금 우측 그림 보면은 모멘텀이 많이 길어졌죠. 저거는 이제 저만큼의 회전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포스는 동일한, 포스가 뭐냐면 델토이드의 스트렝스야. 동일하잖아요. 델토이드가 뭐 조금은 운동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 근데 모멘텀을 길게 해버렸을 때 어깨를 들 수 있는 이 회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최대한 길게 해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수술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 그 내용인데, 휴메러스를 아나토미칼 렉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스템을 받고, 지금 글레노이드에도 글레노 스피어를 받고 해서 되게 좀 타이트해서 빠지지 않느냐 걱정하는데, 저기 타이트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술 디테일인데 당겼을 때 한 1cm 미만으로 벌어지는 거 확인하고 서브스캡까지 꼬매놓기 때문에 이게 다시 빠지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템을 받고 글레노이드의 스피어를 받고 해서 수술을 종료를 한다 라고 하면 되고, 뭐 이게 그럼 누가 이걸 개발했느냐, 저 니어라는 선생님이 개발했어요. 73년도에 저 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미쳤다 다들 욕했어요. 저 수술을 왜 아나토미컬하지, 왜 리버스를 거꾸로 저렇게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서 다 욕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그 사람의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멘텀이 원래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로테이션,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을 센터를 안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원래는 바깥에 있던 이 센터에서의 그 델토이드까지의 길이, 우리가 토크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모멘텀은 정의가 이제 포스가 받는 곳과 수직인 면이거든요. 수직인 길이라서 이 센터에서 모멘텀의 길이가 원래 짧았는데 지금은 리버스를 해버리면은 이만큼 길어지겠죠. 그래서 회전력을 더 많이 얻을 수, 토크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는 최근에 이제 리버스 토탈 숄더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토탈 숄더랑 비교하는 논문들이 많고, 토탈 숄더를 해야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커프가 살아있을 때 토탈 숄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리버스가 결과가 더 좋더라라는 논문들이 많아서 지금은 리버스를 많이 하는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ncomitant Difference Abduction, 이 ROM이나 이 안에서 아무튼 이게 최근 논문은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저게 업데이트가 덜 된 상태로 저장되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리버스까지 가는 경우는 커프 테어 아스로퍼시라는 이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근이 터지면은 어깨가 이런 식으로 그 휴메럴 헤드가 어퍼 마이그레이션 되고, 이거를 아크로미온처럼 생겨졌다 해서 아크로미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크로미온화 된다라고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얘가 이만큼 터져버려서 계속 결국 관절을 따라먹어요. 관절을.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술해서 내려서 이 사람을 팔을 올리게끔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술을 크게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앞쪽에 있는 디펙트가 있어서 어깨가 앞쪽으로 빠지는 경우를 결국은 다시 교정을 하고 सब스캡을 꼬매놓고 그 다음에 델토이드의 힘으로 이거를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앵클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딱 하나 델토이드. 왜냐면 저게 없어지면은 수술 못해요. 그 다음에 앵클에서 그만큼 또 중요한 건 아킬레스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면은 수술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키포인트가 되는 근육들, 머슬들이 있기 때문에 각 관절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있어야 되고, 저 안에서도 델토이드 안에서도 안테리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안테리어 델토이드의 EMG가 문제가 있다. 그럼 수술해도 못 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는 저 말고 아까 이야기 드린 SCR이라는 수술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이 SCR이라는 수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스킨 패치를 오토그래프트 또는 이제 알로그래프트로 붙이는 게 SCR이라는 수술이고, 이거는 저 리버스 하기 전 단계 하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SCR 말고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이제 일본 갔을 때, 일본은 어드밴스먼트 숄더 이 수술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SCR은 너무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죄다 어드밴스라고 있습니다. 리버스 잘 안 하고 쟤네들 여기 붙어있는 슈프라 그 다음에 인프라 쪽에 이제 오리진하고 비슷한, 오리진을 아주 끊으면 안 되겠죠. 오리진하고 인설션 그 사이에 이제 그 스카풀라 스파인 그 보도를 살짝 따서 이제 살짝 다이섹션 해서 그거를 리트랙터 해서 당겨서 디스탈에 붙이는 수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지금도 아직은 이게 이제 논쟁거리가 있긴 하지만, 제가 그 미국 올해 4월달 메이오 갔을 때 운 좋게 저희가 지금 현재 미국은 1970년대 저게 시작됐고,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떤 컨셉으로 가 있냐면은 이거는 뭐 그 선생님 저희 원장 선생님들 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미디얼리제이션, 그 다음에 라테럴리제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레노스피어는 최대한 안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휴메럴 스템은 이런 이제 오프셋을 써가지고 최대한 라테랄로 보내고, 그래서 글레노이드는 미디얼리제이션, 그 다음에
휴메러스는 라테럴 리에이션에서 최대한 모멘텀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다. 지금 현재 컨셉이고, 그 다음에 리버스 토탈 숄더에서 로봇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로봇이 여기 보면은 메이오에서 4월달에 스펄링 스텝이 처음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술했는데 제가 운 좋게 그날 딱 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로사라고 하는 그 찐머에서 나오는 로봇을 이용해서 글래노이드에 미국 어떻게 수술하냐면은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요. 프록시멀 휴먼 스펙처든 플레이트를 하더라도 한국은 그게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3D 프린트로 그 사람의 본을 다 따가지고 CT로 다 따서 완벽하게 동일한 면을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플레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아스트로플라스티 저것도 미리 몇 달 전부터 만들어 놓고 수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모든 그 임플란트를 다 제작을 해요, 쟤네들. 그래서 그 중에서 리버스 그 로사라고 하는 찐머에서 나온 그 로봇까지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무튼 뭐 미국에서 하는 컨셉은 리버스, 그 다음에 일본의 컨셉은 이제 SCR 뭐 어드밴스먼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리버스가 결과가 더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갔을 때 한창 로사 이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되게 좀 신기했던 게, 발로쌤 그쪽에 수술방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가야 된대. 갑자기 그래서 이거 끝나고 가야 된대. 왜?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로 수술한대요. 그래서 얘들은 저 기구를 개발을 하고, 제가 좀 신기했던 게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냥 기존의 거 해도 되는데 계속 기술을 개발을 하고 계속 뭔가를 푸시하는 게 있어요. 돈이 많이 들겠죠. 뭐 저게 실패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그 안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하는 것들이 보면서 좀 신기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운동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되게 좋게 평가했던 거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걸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피드백, 그게 뭐 맞든 틀리든 간에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버스가 결과가 좋은 수술이고 잘 만들어진 수술은 맞아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 제 생각은 델토이드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고 커프가 없어도 그러면은 이 환자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는 델토이드 그 트라페지우스가 그 역할 이상을 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프 없다, 만약에 그 모든 동작에서 그 커프의 펑션이 몇 프로냐라고 따졌을 때 저는 10%에서 15%? 내가 10%에서 15% 내가 디펙트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근육으로, 나머지 우리 80이죠. 80%를 120% 만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커프가 올라가는 건, 어퍼 마이그레이션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좀 터져도 사실은 크게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터지면 꼬매주고 동시에 운동, 포션을 둔다면 저는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스포츠 메디슨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운동 재활 수술은 30% 40%, 그 다음에 운동 재활이 60% 70%라고 하는 이유가 저런 겁니다.